샤라포바는 정말 금지 약물을 몰랐을까?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 라시아입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는 갑작스럽게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였지만 공식적인 은퇴 경기나 기자회견도 없이 보고와 베네티 페어에 기고문을 올려 은퇴를 알렸습니다. 그녀의 나이 32, 아직은 뛸 수 있는 나이이고 한때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38살의 세레나 윌리엄스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인지 그녀의 은퇴는 더욱 믿기 힘들었습니다. 1987년 시베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4살 때 아버지 친구의 아들인 예브게니 카펠니코프에게 테니스 라켓을 선물받고 테니스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라포바의 재능을 알아본 당시 테니스 여제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의 권유대로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세계 최고의 테니스 학교 IMG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테니스 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2001년 14살의 나이로 프로로 데뷔한 샤라포바는 2004년 17살의 나이로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윈블던에서 우승하면서 신데렐라로 급부상합니다. 그녀의 윈블던 우승은 사상 3번째로 어린 나이였고 러시아 여자 선수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였던 세레나 윌리엄스를 꺾은 우승이라 더욱 조명을 받았습니다. 188cm라는 큰 키에 이쁜 얼굴로 실력보다 외모 덕을 봤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녀의 역대 성적을 보면 최정상급 선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샤라포바는 선수 생활 동안 2004년 윈블던, 2006년 US 오픈, 2008년 호주 오픈, 2012년 14년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5번의 그랜드 슬램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4개의 그랜드 슬램을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역대 10명의 여자 테니스 선수 중 한 명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지요. 누적 상금은 약 3,878만 달러, 하나로 약 465억에 달합니다. 여기에 초청료, 스폰서십을 합하면 샤라포바의 수입은 약 4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종목을 통틀어 여자 선수로는 세레나 윌리엄스에 이어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입입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개막 시 첫 성화주자로 나섰는데 그녀가 러시아 스포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늘씬한 외모 덕에 모델로도 활동한 바도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와 스타성으로 샤라포바는 나이키, 태그호이어, 에이본, 에비앙, 캐논, 모토로라 등 많은 스폰서를 가졌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에서도 자질을 보였는데요. 2012년 자신의 이름과 슈가를 합쳐 슈가포바라는 사탕 브랜드를 런칭했죠. 한 봉에 6, 7달러로 일반 사탕보다 5배 이상 비쌌지만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러시아, 인도, 중국 등 30여 개국에 슈가포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입술 모양의 로고와 테니스공 모양의 사탕이 샤라포바를 잘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테니스, 모델, 비즈니스 등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하던 샤라포바 인생에 최대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2016년에 터진 약물 파동입니다. 2016년 1월 호주 오픈에 참가한 샤라포바는 약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2016년 3월 기자회견을 엽니다. I did fail the test and I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it. For the past 10 years, I have been given a medicine called Mildronat by my doctor, by my family doctor. It's very important for you to understand that for 10 years, this medicine was not on WADA's ban list, and I had been legally taking the medicine for the past 10 years. 결국 샤라포바는 국제 테니스 연맹으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결국 15개월로 경감되기는 했지만 선수 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2017년 4월 다시 코트로 복귀했지만 은퇴 전까지 큰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죠. 금지 약물 파동은 그녀의 선수 생활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샤라포바는 이 정도로 데미지를 입었어야 했을까요? 먼저 샤라포바가 복용했다는 금지 약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샤라포바가 복용했다는 약물은 멜도니움입니다. 러시아어권에서는 멜도니움 혹은 밀드로낫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심장 관련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데 혈액순환을 돕다 보니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약품은 1970년대 중반 소련군의 고산지대 작전 활동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많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소련 시절 아이바스 칼빈스라는 과학자가 만든 이 약품은 라트비아에 있는 글린덱스라는 제약회사에서 제조되어 동유럽 및 구소련 국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요. 저기압이 계속되는 겨울에 기운도 없고 처지기 마련인데 이때 러시아 사람들이 영양제처럼 먹는 약입니다. 샤라포바는 유전적으로 심장질환,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멜도니움을 주치의가 꾸준히 처방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것은 세계 반도핑 기구의 금지 약물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인데요. 세계 반도핑 기구는 금지 약물을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수의 건강을 해치고 부당하게 선수의 운동 능력을 높이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약을 만든 아이바스 칼빈스는 세계 반도핑 기구는 멜도니움이 선수의 건강을 해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멜도니움은 고강도 운동 중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심장과 근육의 손상을 막아준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조직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세계 반도핑 기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멜도니움이라는 약품이 정말 금지 약물에 지정될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그럼 샤라포바는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그러나 샤라포바는 멜도니움의 금지 약물 포함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멜도니움의 잔존물이 체내에 남아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월 금지 약물 지정 이후 약 3개월 사이 17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복용을 중지했는데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국민과의 담화에서 세계 반도핑 기구가 멜도니움을 금지하기에 앞서 복용을 중단한 뒤 얼마가 지나야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이미 40년 넘게 구소련 지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복용해왔던 멜도니움을 충분한 안내 없이 갑자기 금지 약물로 지정한 것은 그래서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의 이야기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도전장을 준비하던 멜도니움에 타격을 주고 러시아 체육계를 흔들고 싶었던 세력들이 샤라포바를 희생양으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2016년 세계 최고의 테니스 스타였던 샤라포바가 자신에게 처한 불행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그 답은 그녀의 짧은 은퇴 기고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Tennis showed me the world, and it showed me what I was made of. It's how I tested myself and how I measured my growth. And so in whatever I might choose for my next chapter, my next mountain, I'll still be pushing. I'll still be climbing. I'll still be growing. The end.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